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주종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증거 조작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연 당 지도부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 그리고 어느 선까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 내에서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될 텐데요. 그런데 이 사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고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정당하고 건강해야 그 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니까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주종 씨 관련 제보 내용 조작과 관련해서 이 문주종 씨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조작을 주도했던 이 동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작을 주도했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친동생이었었다고 그러네요. 일단 참. 그렇게 좀 알려졌는데요. 네. 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그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그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그 이유미 씨, 이 문제의 주인공이죠. 이유미 씨가 그 깜짝 놀라서 그 자신에게 그 연락을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인데요. 이용주 씨는 그 문준영 씨의 그 친구 역할의 그 육성 녹음은 그 동생에게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카카오톡의 그 대화방은 그 자신과 회사 그리고 아들 소유의 그 휴대전화 그 세대를 가져다 놓고 자신이 마치 3명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주 의원은 그 이유미 씨의 그 이 같은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그 당이 보호해 줄 사안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이 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셈인데요. 과연 이제 그러한가, 이게 좀 쟁점이죠. 네, 검찰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오늘 새벽까지도 이제 조사를 했고 곧 그 구속영장을 좀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용주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그 이 씨가 그 조작 사실을 그 실토할 때까지는 그 알지 못했다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그 지시설도 이제 부인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당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이제 그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예를 들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 조작 사건하고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두 가지 같은 경우 모두를 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내에서는 지금 일단 이렇게 되면 이 물타기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좀 어제 시각각 말 그대로 그 좀 국민의당 그 기류가 좀 달라지는 이런 분위기였죠. 예. 그래서 오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박지원 전 대표랄까 아니면 뭐 김동철 원내대표처럼 모두 다 둘 다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왔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완전히 좀 기류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박지원 전 대표의 그 양수 겸장의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이제 거들고 나섰는데, 그러나 그 국민의당 그 혁신위원회는 이 특검 주장은 이 구태에 의연한 그 정치 공방이라면서 그 당시 지도부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태일 혁신위원장 어제 오후에 그 국회에서 그 브리핑을 갖고 이 국민의당 지금 그 존폐 위기에 그 직면해 있다.
지금은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그 정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 당의 대응이 아니하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무한 책임을 그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박지원 의원 등의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에게는 그 구태의연한 그 정치 공방으로 그 물타기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대단히 유감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그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그 이런 혁신위원회 같은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그 반발의 기류도 상당히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박주선 비대위원장 어제 저녁 그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구태의연한 그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이 특검 주장에 좀 선을 그었고요. 지금 우리가 뭘 잘했다고 준영 씨 이 특혜 문제를 그 특검으로 가자고 하느냐. 이것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또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근데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침묵도 좀 길어지고 있죠. 예. 과연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죠. 근데 이를 두고 이 국민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자 사건 관련자 2명 모두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다. 전 대표가 좀 데려온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든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정치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피력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최명길 원내대변인이나 이 문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전 대표에게 지금 책임을 지라는 것은 너무 이런 것 아니냐. 사건의 그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그 자택에 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그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 진상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관영 의원을 일단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네. 제가 앞서도 오늘 방송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이 참 건강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결과만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아무리 뭐 결과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고 이게 사실 범죄인도 엄청난 범죄인이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거르지 못했던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성실하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그나마 추락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관건이 사실 공당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믿는 것이 상식인데. 맞습니다. 그럼 자신들이 이거를 잘 걸러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갔었는지. 뭐 못했다고 한다면 왜 그게 안 됐던 건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네. 자,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죠. 오늘 그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열리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하나는 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인데 참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 그분으로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아유, 네, 자신의 그 정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든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어제 그 만취 상태로 그 운전을 하다가 그 경찰 단속에 걸렸지만 걸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 단속에 이 적발된 것인가 아닌가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1년 3월 이 송영무 후보자가 그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이 계획과장 재직 당시에 네. 진해 시내에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이면은 바로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그 음주 상태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 해군 작전사 그 헌병대에 그 이첩이 됐지만 이후 헌병대 조사는 한 차례도 그 받지 않았고 2달 만에 이 소속 통보 조치라는 그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고 합니다. 진급 과정에서도 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제 그해 7월 대령으로 진급을 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그 김학용 의원 이런 사실을 그 밝히면서 당시 헌병대장인 그 송영무 후보자의 그 동기여서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송영무 후보자 그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당시 그 음주 측정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음주운전 사실을 그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그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묻는 김학용 의원 측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었다고 하죠. 예. 지금 잠시 후면 이제 청문회 시작하죠. 맞습니다. 예. 그때 한번 보죠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정이 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당과 그 당사자인 국민의당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도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선 당시 국민의당에서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하면서 검찰 고발 얘기까지 나왔었죠.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SNS 수석 부본부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먼저 여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박주선 위원장, 비대위원장 막 사과하고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선 깜짝 놀랐고요. 네. 그리고 이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막 삼류 정치 영화의 어떤 장면을 막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정말 국민의당의 파상적 공세가 대선 때 어땠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토론회에 나가서 국민의당 대변인 등과 정말 많은 언쟁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5월 5일 이후 대선 막바지에는 이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정말 파상 공세를 벌였고 후보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그게 사실일 경우 정말 저희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긴장했고 그런 사안인데 조작했다고 스스로 발표하시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최민희 의원께서 당시 SNS 수석 부본부장을 맡고 계셨으니까 이 가짜 뉴스들 많이 신경 쓰시고 많이 보셨죠? 그럼요. 네. 예. 그 가짜 뉴스가 정말 많았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 1위 후보였기 때문에 예. 그 가짜 뉴스의 그 질이 나쁜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질이 나쁘다. 예를 들면 뭐 금괴 몇백 톤 같은 것은 그 네. 관련자가 네.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대선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제 기억으로도 이 네. 조작된 이 녹취록이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진짜 친구들도 나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게요. 그랬었죠? 당시에 문준용 씨하고 같이 파슨스 대학원을 다녔던 사람이 6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 한국인이.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있는지 다 조사를 했고요. 근데 네. 나머지 분들은 다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그 제보자의 신분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이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나서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난데 송모 씨가. 네. 그런데 나는 국민의당에 제보한 일도 없고 준용이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파슨스 국민의당 제보자가 우리는 그 조작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도 끊임없이 국민의당 측에 그 제보자가 누군지 발표하라 그랬어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 이상하다고 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공익제보자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제보해야 공익제보자인데 만약에 허위의 사실로 제보를 했다면 그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그거는 범죄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보자의 신인원을 밝히라고 했는데 끝까지 밝히지 못하셨죠. 근데 그때 그러면은 이것이 조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었겠네요? 근데 저희는 그때, 조작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예. 파슨스 동료는 아니고 예.
막 흘러다니던 얘기를 뭐 파슨스에 옛날에 다녔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그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했지 이렇게 조작까지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작임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뭐 저도 정당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게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이 기획해서 지시한 일인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자, 이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 이게 정당 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이런 대선 시기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제보 같은 것은요. 네. 이게 그 절대로 당원 개인 혼자서 뭐 조작하거나 이런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예. 만약에 혼자 조작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캠프마다 상황실이 있어서요. 네. 이 상황실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고 이후에 이제 대응 방안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관계 그 위원회, 그 3대 위원회에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3대 위원장은 알아야 되는 거죠. 몰랐다면 국민의당 캠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유미 씨가 언론 지인에게 밝힌 얘기를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이 수십 동씩 조작하라는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가는 액션 플랜을 짰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시했을 것 같고 누군가는 행동했겠지요. 이게 상식적인 추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선거 캠프라는 것이 상호 협조도 안 되고 정말 웃기는 조직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모두가 사후 알리바이가 아닐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후보에게 보고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요. 보고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작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진 않았겠죠. 그죠? 저는 후보가 뭐 기획이나 조작에 관여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 이게 결정적 제보다. 네. 그래서 그 제보의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후보가 조금만 꼼꼼한 성격이라면 그 녹취록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당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네, 진상조사단을 꾸리실 수밖에 없겠죠. 예, 검찰이 조사하는데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검찰 조사가 저는 뭐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진상조사단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 조사단장께서 안철수 후보는 뭐 몰랐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니까요. 그게 목표가 꼬리 자르기를 위한 진상조사단이 아닐까? 이런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특검 주장을 하실 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른 쪽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당의 누구를 또 끌어들여서 특검하자. 저는 세상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쌍끌이 특검을 주장하시면서 내부 진상조사단의 목표도 뚜렷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국민의당이 물귀신 작전을 하시거나 뭐 물타기를 하시거나 이럴 사안이 아니고요. 그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오직하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혁신위원회에서 특검 주장은 정치 공방으로 모면하려는 구태로 비칠 수 있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의총에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거 맞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검 주장으로 이 사태를 모면 회피하고 물타기 하시고 또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의당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의원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께서 이렇게 막 이걸 같이 기획하고 조작하고 저는 그럴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최측근 2명이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입되어 있다고 지금 지목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당이 2016년 1월에 임재영 1호로 데려온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안철수 후보가 심경도 복잡하시고 그리고 정치적 타격도 사실은 이미 크게 입으셨어요. 그 안철수 전 후보께서 새정치의 상징이셨는데 어쩌다가 경선 과정에서 조직동원 논란에도 휩싸이시고 지금은 최측근 2명이 저는 이게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요. 지금 2017년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녹취 조작을 하는 사건이 터졌고 거기에 안철수 후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경은 복잡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과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게 그게 순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 일각에서 아직도 결과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가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지만요. 정치권이 다 그런 것은 물론 그렇죠. 일각에서 이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직도. 이게 한숨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는 게요. 국민의당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러면은 결국 민주당하고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섣부른 언론의 이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앞으로 전국에 협조할 거다. 그거는 저는 이 사안 때문에 오히려 더 일부는 극렬하게 선명성을 주장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라는 게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 파장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적어도 이게 정파적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기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밝힌 이후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만 관행사입니다. 이후에는 정말 예전에는 저도 이런저런 추측도 해보고 사건의 파장, 정치적인 파장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SNS 수석 부본부장을 맡았던 최민희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흐릿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오목교, 고척교부터 안양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국회대로 이용해서 인천에서 여의도 쪽으로 진입하는 길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부터 영등포구청 지날 때까지는 정체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도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언주로 역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양재대로도 구룡터널에서 염곡 사거리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여러 번 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통일로도 홍은에서 무학재역 쪽으로, 도봉로도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모두 도심 진입하는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부터 밀립니다. 행주대교 부근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저희가 여당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엔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증거가 조작됐다. 이게 이제 문주종 씨의 파슨스 동료의 증언 바로 이 부분 증언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이 부분이 조작됐다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조작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언 부분하고 그다음에 카톡 메시지 부분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조작됐다고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우미 당원이 이 내용을 실토를 했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 확인이 돼서 제가 당을 대표해서 글쎄요. 또 문준용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중요한 조사 대상자인 이유미 씨가 지금 검찰에 긴급 체포가 돼 있어서 지금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유미 씨 주변 인물 또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활동했던 선거대책위원회 2030위원회 그 주변 사람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대로 지금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떠한 제한도 없고 어떠한 지휘하를 불문하고 조사를 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바로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또 고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된다면 예외로 할 이유가 없죠.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내용이 나온 대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상 이게 윗선에 일단 그게 조작이 됐다는 건 몰랐더라도 보고는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조작된 내용을 알고서 보고를 받고 이걸 조작된 내용을 모르고서도 보고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조작된 내용을 모르고 보고를 받았다 한다면 무슨 책임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보고는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추측과 상상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선거 때에는 각 부서별로 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명선거 대책단이라고 썼는데 그 단장 책임하에서 이유미 씨가 가져온 이 녹취 파일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점검을 해서 이유미 씨가 사실이고 확실하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공무선거 대책 단장인 이용주 전 의원이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라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던 사람이 이거 조작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몰랐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을 수가 없죠. 이유미 씨 같은 사람은 지금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속된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또 동정을 좀 받아보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런 제보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유미 씨 혼자든지 누구든지 갖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공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파급력이 굉장할 텐데라는 예측이 누구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좀 검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지금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이미 예,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국회 차원에서부터 먼저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고용정보원의 해명 내용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문준용 씨하고, 아는 지인, 친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녹음을 했다고 녹음 테이프까지 제시를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진짜로 녹음을 했느냐 안 됐느냐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유미 씨가 저희들 입장에서 상상을 못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검증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뭐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당시로서는 검증할 능력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지금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이 있죠.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의 이번 파문에 대해서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 도덕적 또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 그럼 지셔야 된다고?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뭐 책임이 있는, 다시 말하면 공모를 했거나 또는 그건 그건 범죄행위니까요, 그거는.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이제 저희들 당 전체가 새정치 한다고 출범한 당에서 당내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이란 것이 뭐 국민 사과를 포함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야 적정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한지는 어제 혁신위원장 본인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시고 못 하셨는데 그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건 검찰 수사 플러스 당의 진상조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일각에선 특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은 검찰하고 자체 진상조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취업 특혜 의혹은 계속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에서도 좀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위원장님? 사실 저에게도 전화로 문자로 이 사건의 본질은 문준용 씨 특혜 취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된 그 아들 문제를 검찰에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검을 하라. 이 증거 조작 사건이 취업 특혜 본질을 뒤엎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사과를 하고 있는 마당에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물타기 하려고 특검을 주장한다는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된 내용이 수사로서 완전히 종결이 된 다음에 특검을 주장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특검 주장은 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사태의 파장 때문에 일각에선 공공연히 민주당 복귀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일부가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너무 상상과 추측이 나무를 하는데요. 그런 일은 없으라고 봅니다. 만일에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만일에 이 범죄 행위가 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걸 또 꼬리자르기뿐만 아니라 조직적 은폐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당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은 새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태 정치 내지는 범죄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검찰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검찰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니 철저하고 엄정하니 하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탈당해가지고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